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일에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 자가치료, 지금은 뭐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걸렸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유 큰일 났구나, 쾌유를 해야 할 텐데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할 법한데 그거보다는 진짜 맞아?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워낙 그동안 불신이 쌓이니까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또 그것도 예. 자가 진단 키트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지난주에 예. 뭐 감기가 걸려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예. 자가 진단 키트 했는데 그거 안 나오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럼 병원에 가거든요. 예. 그 이재명 대표 정도 중요 인물 같으면은 예. 자가 진단 키트가 물론 대충 나오지만 그래도 정확한 거는 PCR 검사, 병원에서 하는 PCR 예. 검사가 그렇죠. 하게 돼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집에서 자가 진단 키트로 해가지고 코로나 걸리고, 그래서 그 여야 대표회담도 뭐 거의 지금은 무기한 연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그러니까 워낙 그동안 뭐 단식도 단식이다, 이상하고 뭐다. 뭐든지 좀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예. 좀 뭐 곤란한 일이 있으면은 뭐 이상한 일을 해버리니까. 거기다가 예. 지금 가장 중요한 9월달에 그 결심, 예. 그 선거법 위반하고 그다음 위증교사, 그게 9월달에 한다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또 뭐 당연히 또 연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수긍하기보다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하필이면 반응. 이때. 예, 하필이면은.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5일 날 예정됐던 여야 대표회담. 예, 예. 이것도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기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동안 뭐 워낙 여야 간의 정쟁만 벌이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번에는 뭔가 좀 성과가 있겠지, 민생 관련 법안이라든가 현안들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지겠지, 그런 기대를 했는데 이것도 무산이 됐고, 그런데 사실은 이 대표회담을 놓고도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를 하자, 네.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신경전을 벌였어요. 뭐 의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이 대표회담을 지금 당장 하기에도 여러 가지로 좀 이재명 대표로서는 맞득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는 그 축하난을 놓고 또. 대통령실 용산과 진실 논란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결국은 축하난만 가져지 말고 영수회담 먼저. 그걸 지금 대표회담 이런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대충 또 안 하면은 뭐 용산에서 거부를 할 테니까 먼저 용산에서 국회를 정상화하라는 것은 대표회담도 네, 오고 뭐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산이 답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몽리가 아닌가. 네, 뭐 내놔라. 어깃장 놓는 거죠. 예.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자기 카운터 파트는 윤석열이다. 예. 지금 그런 생각이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은 자기보다 나이도 적고 정치 경력도 적고 예. 그다음 원외고 그다음 자기는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예. 거의 뭐 여의도 대통령급인데 그 허약한 한동훈 대표와 이 회담한다는 게 예. 자기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회담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더라도 그게 정책으로 결정권이 하고 없다. 결정권이 없다. 네. 결국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1대1로 맞붙어가지고 내 공격도 하고 그다음 이런 걸 할 사람이다. 그래서 코로나 물론 맞겠죠. 뭐 아까 우리가 미심쩍다 그랬지만은 뭐 오프닝 김에 뭐 쉬어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듯이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의제도 있죠. 예.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조금 그 꺼림직한 게 있었어요. 금투세라든가 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있는 의제들이었거든요. 거기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딱 이렇다 할 안을 내놓을 것 같지가 그러니까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25일까지는. 하고 나서 뭐 이겼다. 예. 이겼다고 할 만한 게 나올까. 예. 그 다음 또 설사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이걸 갖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게 그 현실화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뭐 코로나 이런 핑계로 당 대표 회담을 안 하겠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만일 정말 할 의사가 있어서, 지금 코로나는 사실 격리 의무도 없고, 예. 그다음 뭐 그냥 개인 위생만 철저히 하라 정도지.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마스크 철저히 끼고 그 가림판 하고 하면 됩니다. 아니 어제 걸렸다고 하더라도 네. 이번 주 지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저도 지금 3번째 걸렸는데 네. 다음 주에 하면 되는데 뭐 일정도 바쁘고 9월에 나가서 봅시다. 근데 9월달 들어가면 정기국회 시즌인데 그게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영수회담 내놔라 이거거든. 예, 언제 결국- 할지 안 할지 이것부터 정해놓고 그 앞에 대표회담은 그래도 모양새를 또 한 대표 체면도 있으니까 만나주겠다. 그냥 그거 형식적으로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한번 하는데 결국 축하란 문제 할 때 이미 복선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럼요. 예, 축하란 이걸로. 보내겠다는데 전화를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수령 불능이라고. 예, 공시송달해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술수, 이건 참 깊이가 있네요. 예. 그런 의도가 있어서 사실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고 또 이번 28일에도 지금 본회의가 열려가지고 거부권 행사 그 두 개 법안에 네, 대한 네. 처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저런 걸 하다 보면은 여야 간에 또 정쟁이 붙으면은 현실적으로 대표회담이 과연 이루어질지 무산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이재명 있는 거예요. 대표는 아쉬울 것은 없어요.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이 회담에서, 대표 회담에서 네. 무슨 말을 해놓으면은 네.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일당이니까, 다음 네. 일극체제니까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는 못 믿겠다. 네. 당신은 허약한 당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따르죠. 금투세 문제라든가 이게 내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위험하죠.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보기는 가봐야 하는데 당대표로 연임을 해서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도 그 메시지를 보내면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갖고 정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편협하고 무슨 이런 리더십은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은 결국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데 비판을 했지만은 뭐 똑같죠 뭐. 그러니까. 똑같은 데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돼가지고 있는 마당에 어떤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이제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어떤 김경수 전 지사를 둘러싼 뭐니 해도 문재인 대통령 보고 지금 이재명 택할래, 김경수 택할래 그러면은 당연히 김경수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지금 전임 대통령으로서 있죠. 어떤 원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행보를 보면은 거의 영향력을 내가 참 이런 사람이다. 네. 대통령 재임 시에 인기가 얼마나 좋았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경수를 갖다가 뒤에서 이렇게 백업해 주는 게 그렇죠. 훨씬 자기가 그러면 이재명도 그 문재인한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지금 김경수 복권 문제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게 상당히 마음속으로 좀 껄끄러운 게 아닌가. 네. 껄끄럽죠. 잠재적인 경쟁자를 갖다가 응원하는 사람하고 예. 이게 하는 게 아니 또 문재인을 만났는데 네. 거기 또 기자들이 얼마나 달라들겠습니까? 네. 지금 시기가 미묘하고. 그렇죠. 근데 문재인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나온다든지 별로 이재명한테 힘 실어주는 소리 안 안 하면은, 해버리면은 예. 이건 이제 완전히 안 가르니만 못 오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아마 문재인 측근들이 그걸 확인 안 별로 해주겠죠. 그렇게 예. 달가운 소리를 안 한 것 아닌가. 그렇죠. 지금 어. 문재인 측근으로서는 지금 힘이 없으니까 엎드려 있지만은 언젠가는 지금 뭐 와신 상담이라 그럽니까?
그 언젠가는 우리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옛날 주인 아니었습니까? 네. 이 임차인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주인 행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측근들은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계기만 있으면은 그 방세 내놓으라고 네. 집 내놓으라고 할 참이니까 지금 진짜 끄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와가지고는 그 이재명에 대해서 있죠. 일방적으로 나 그 당신 지원해, 그다음 지지해 이런 말 못하게 돼 있다고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당장 친문들이나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요. 당신 지금- 누구 편이냐? 친문들 뭉치자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판에 그러니까요. 찬물집 그러는 거죠. 예, 그다음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 물론 조금 이제 시기는 늦어질지 몰라도 그런 게 나오면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완전히 태도를 표명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대로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확실한 뜻을 의중을 모르고서 예. 이렇게 서로 만난다는 게 지금 시기가 아주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를 구해줬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10월로 예상됐던 1심 선고 아니었겠습니까? 당장 원래는 23일 날 네. 선거법 마지막 재판을 하고 9월 6일 날 결심을 하고 네. 위중교사는 9월 30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부터가 지금 연기가 돼가지고 예. 공판기일을 9월 6일 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가 됐고 결심은 9월 20일로 늦춰진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뭐 이재명은 다른 건 지금 다 관심 없습니다. 자기 살아나는 거. 살아나는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든 정보 라인을 다 동원해 갖고 과연 지금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걸 빼내는데 아마 총력을 기울일 텐데 뭔가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벌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재판할 때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거는 빨리 선고해 주길 바래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질 가능성이 있는 거는 천천히 될 수 있으면은 그동안에 또 예, 또 어떻게 뭐 변경이 생길 수 있고 예. 판사 마음이 변경될 수 있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1심에서 이긴 사건은 항소심 가면 빨리 좀 그날 결심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진 사건을 재판부가 연기하잖아요. 아, 그러면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은 이제 뭐 그 사소한 말씀이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있죠. 본인이 이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사건은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또 변호사고 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빨리 나와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건 빨리 나오는 거, 지금 제 생각에는 좀 제가 섣부른 이야기인지 몰라도 자기가 유죄인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고, 그러면 늦게 할수록 어떤 아까 말씀하신 정보 라인뿐만 아니라 그 담당 재판부하고 가까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법대 동기도 있을 거고, 예. 사법시험 동기도 있을 거고, 총동원해가지고, 물론 그 판사가 쉽게 뭐 말 들어주진 않겠지만은, 하여튼 자기로서는 지푸라기로 잡는다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할 겁니다. 최소한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오게. 그렇죠. 예. 유죄는 유죄인데 양형이 그렇죠.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형량이. 그 다음 위증교사도 예. 이거 제발 집행유예만은 막아달라. 벌금으로. 벌금형으로. 예. 그러니까 그 판사들한테 그 저희들 판사할 때도 물론 들어주지는 않습니다만 진짜 다 들어. 사방에서 연락이 옵니다.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근데 권순일은 왜 그렇게 해줬겠어요? 다 나름대로. 그 대법관한테 그럴 정도인데 네. 일반 법관들한테는 근데 이제 그 법관 중에는 그런 걸 갖다가 아주 가차없이 물리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뭐 연수원 동기다. 그다음 집안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아버지 그 군대에 있을 때 동기라면서 전화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요. 심지어. 예. 그러니까 막 이 당사자들은 우리는 모르는데 제3자는 모르는데 재판의 당사자가 되면 형사든 민사든 엄청나게 진짜 그 모든 총력을 기울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지푸라기 끝에 갈라진 거라도 잡고 싶어 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으로서는 재판이 늦어질수록 그런 지푸라기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당연하죠. 잡을 수 있는 게 이 예. 9월 며칠까지는 안 보이던 인맥
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 시간을 그래서 버려야죠. 제 생각에는 이재명은 이렇게 늦게 하는 거는 있죠. 뭐 자기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 늦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형을 나중에 대선 나갈 때 어떤 그 피선거권에 문제 없는 형을 선고받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기울였는데 코로나가 잘 생겼다 이거죠. 아니 이화영이는 그래갖고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부인부터 가서 예. 회유를 해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정신 차려 이렇게 만들고 막 탄원서 내고 무슨 옥중 편지 내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판사를 향해서 아니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은 타격이 적은 그렇죠. 형량을 좀 줄여달라. 맞아요. 이건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판사도 내가 뭐 무죄 판결 내린다 유죄인데 유죄지만 뭐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겠습니까? 어떻게 비난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 걔 딸들도 잡혀 못 찍고 예. 그다음 고발한 측에서도 예. 유죄 냈는데 예. 뭐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1심에서 그렇게 형량이 예. 예를 들면 100만 원 이하고 예. 저 유증교사 벌금이다. 벌금이다 했는데 항소심에서 그걸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지금 불가능한 거거든요. 대법원 방침이 1심의 형량 이런 걸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예. 이번에 안 그래도 그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받은 사람 항소심에서 유죄됐는데 대법원에서 1심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존중해 준다 합니다. 파기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법원이 대체적으로 뭐 1심을 존중해라. 1심 결과. 왜냐하면 우리나라 항소가 워낙 많으니까요. 네. 이 항소심 재판, 그 다음 상고심, 대법원 재판이 죽어나겠다, 법관들이. 그래서 1심만, 이거 이재명 대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1심만 잘 해가지고 피선거권 제한하는 그게 그 형이, 제한하는 형이 선고 안 되면은 자기로서는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는 그거는 뭐 한 2030년쯤에 1심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로는 최대의 성공이죠. 그렇다고 지금 또 단식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1심 앞두고. 그렇다고 누가 또 피습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번에 마침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핑계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또 자가 진단을 했다고 그러네요. 병원에 가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저도 지금 PCR 검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쉬어버리겠다, 다 연기다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그동안에 한 걸 보면은 결국은 재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을 가급적 연기하든가 형량을 최대한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네. 이런 판단 그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대장동 사건은 유무죄 사건이지만은 이런 선거법 위반하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예, 정말 이재명은 참 뛰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수를 꾀를 내는 것 그래서 저는 같아요. 그 자가 키트 검사했다는 거 그건 도저히 지금 그 자가 키트 검사에도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부정확하니 예. 정확한 거는 병원 가서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예. 그 포장지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병원에야 뭐 이재명 대표가 입원하겠다는데 안 됩니다 할 병원에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양성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닌데요. 할 의사는 할 의사가 나는 돼 있습니까? 없을 것 같다고. 그리고 가서 PCR 검사 해주세요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아, 참 대단한 사람은 예, 대단한 사람.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